매수하였습니다. 오늘도 수익 기대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우 수익연구소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7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시장의 급락을 경험한 이후에 다음 주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또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서 기회를 찾아야 될지 차분하게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증시 급락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인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미국 증시가 다행히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AI 거품론이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가. 미국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이 상황 속에서 2%대 급반등을 했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일제히 상승이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했던 배경은 인공지능 AI 투자 우려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죠. 수익성이 이어질 것인가,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AI 투자 우려에 대한 경계심이 완화되면서 반도체 섹터가 다시 강세로 전환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7% 급등했고, 엔비디아 7%, AMD 8%,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 인텔 4%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도 반도체 섹터가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비트코인도 역시 급반등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우는 5만을 돌파했는데 사상 처음으로 5만을 돌파하면서 우량주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역시도 10% 넘게 급등하는 등 위험자산 전반이 강하게 되살아나면서 금리 인하 기대는 약해졌다라는 것을 참고해야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최근에 급락을 하면서 역사상으로 세 번째 극단적 과매도 구간에 돌입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급반등이 해줬으니까 정말 다행이긴 한데, 최근에 꺾인 배경에 대해서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불확실성에서 디지털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 대신에 금과 같은 전통적 자산에 대한 투자가 대안으로 주목받았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양자 컴퓨터의 발전으로 암호화폐 보안 등의 의문이 제기된 점도 비트코인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렸다라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급반등이 나오면서 과매도 구간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또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6만 달러대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반등 이후에 추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심리입니다. 심리. 최근에 급락했다가 급반등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매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또 하락할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개인들은 여기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참 쉽지 않은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 심리를 분명히 역으로 세력들은 노릴 것이니까 역발상 전략을 늘 생각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은 이번 달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11조 순매도를 했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9.7조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매물을 개인들이 받았어요. 개인의 그 유동성에 의해서 주가 급락을 막고 있긴 합니다. 최근에 은 시장도 급락을 했는데 코덱스 선물 3천억을 순매수할 정도로 개인의 지금 유동성 자금이 굉장히 풍부한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많이 나서면서 우리 증시도 급락을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5,000포인트는 사수한 상황입니다. 설 연휴 전에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이번 주가 바로 다음 주죠. 다음 주가 설 연휴 전 5일 내 거래를 남겨둔 그런 상황인데, 5일 동안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설 연휴의 흐름이 좌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했던 쪽은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이닉스도 많이 샀지만 은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샀단 말이죠. 개미들이 몰려간 자리에는 늘 피투성이로 마무리된 적이 있었으니까 늘 개미들이 몰려있는 곳을 피하는 것을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그 증시에 있어서도 5,000포인트에 안착을 했는데 과연 이 증시가 더 갈 것인가, 못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운운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미들은 레버리지를 사고 인버스를 팔았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개미들의 대열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개미들의 행렬에 동참할 것입니까? 슈퍼 개미 또는 세력된 마음을 가질 수 없을까요? 우리가 마인드를 개미라 생각하지 않고 나는 슈퍼 개미야, 나는 세력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감하게 레버리지를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지금 5,000포인트가 오는 상황에서 바이앤홀드는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항상 치고 빠지기 하는 패턴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에 대장주들의 그런 움직임이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바이오 쪽은 조정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대장주 투톱, 바이오의 대장주 투톱은 알테오전과
ABL 바이오죠. 근데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자, 알테오젠의 경우는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키트루다 로열티 조건이 알려지면서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투자 심리도 급격히 위축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ABL 바이오 역시 악재를 맞았는데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의 기술 이전한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 물질 ABL301이 개발 우선순위 조정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술 반환 우려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자, 대장주 알테오전과 ABL 바이오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체 바이오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역시 바이오 전체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을 동일시하지 마시고 거기서 기술 이전이나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바이오 종목을 발굴해서 그런 종목으로 단기 수익을 노려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한국은행 일정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부분, 2월 9일 나오는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방안 부분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바이오 헬스 쪽에 2월 9일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다 라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이런 일정들은 연합인포맥스에서 정책금융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 일정, 정책에 대한 일정도 찾아볼 수 있는데 설 앞두고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서 이 증시 스케줄과 연관된 내용들을 가끔 확인할 수 있으나 설 연휴를 앞두고 특이 일정은 없다. 그렇지만 이런 증시와 관련된 스케줄, 경제와 관련된 스케줄은 늘 챙겨봐야 됩니다. 외국계에서는 코스피 7천 전망이 또 나왔는데요. 한국경제 골디락스를 언급하면서 JP모건에 이어서 시티도 코스피가 7천에 다다를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기존에 5,500에서 7,000으로 상향 조정한다. 그 이유는 지난 20년 중 가장 높았던 주가 순자산 비율 PBR에 20%의 프리미엄을 더한 PBR 2.1배를 적용했을 때 7천 전망이 나온다는 거죠. 현재 코스피의 퍼가 9.5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이 안 되고 있어요. 퍼의 기준으로는 9.5 정도가 되고 있고 PBR도 2가 되지 않고 있죠. 지금 PBR은 2 미만입니다. PBR을 따져봤을 때도 한 1.5 정도? 1.7 정도 될 겁니다. 아마 1.7 정도. 1.7 정도 될 텐데 1.6에서 7.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PBR을 보나 퍼를 보다 저평가되어 있어서 반도체 호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21세기 최대 호황이었던 2002년, 2007년 때보다 더 큰 호황 상황이라서 펀더멘털 측면의 이익 성장 증시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한국 주식시장의 재평가를 견인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시티에서 내놓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이 종목들이 현황을 보면서 시티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 종목들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 부분을 참고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경우는 방송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급락을 했다가 급등했다. NXT에서 이미 61선을 터치하고 30% 가까운 급락의 형태를 보여줬다가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실적은 올해 영업이익이 160조, 내년에는 180조가 된단 말이죠. 이 정도가 된다면 시가총액은 1000조는 넘어야 되겠죠. 1500조는 가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지금 올해와 내년의 실적만 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SK하이닉스도 영업이익이 158조 정도 나오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 1000조 가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영업이익 대비로 아직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호황의 틈을 타서 더 상승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두산도 보겠습니다. 두산도 영업이익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두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시가총액이 현재 13조란 말이죠. 13조인데 이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의 흐름을 본다면 두산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자, CT가 내놓은 종목들입니다. 또 유진테크는 반도체 섹터에 있는 종목인데 600억대 영업이익에서 1400억대로 껑충 뛰게 됩니다. 1400억대, 시가총액이 2조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1400억대 기준으로 본다면 시가총액 3조 정도로 가면 이제 적정이다. 적정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유젠테크도 상승의 여력을 있다. 신고가를 경신한 상황에서 조금 더 갈 수 있겠죠. 시티가 뽑은 종목입니다. 제가 뽑은 종목으로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일스페타시스, PCB 관련 종목인데요. 3600억의 영업이익, 현재 시가총액은 8조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적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3000억 정도 세서 시가총액이 8조니까 이수페타시스는 현재 적정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영업이익 4조 정도, 내년에 4조,
그리고 시가총액은 39조. 자, 4조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40조 정도, 퍼가 한 10 정도 되죠. 순익 기준으로 봤을 때도 퍼가 10 정도 되는데, 자, 현대모비스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아래꼬리 달고 이제 상승으로 전개될 수 있는 모양을 갖췄는데요. 현대모비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조금 더 달릴 수 있습니다. 좀 CT가 뽑은 대표 종목들만 지금 차례차례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보죠. 내수의 대표적인 종목인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도 영업이익이 4천억대, 꾸준하게 4천억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2조입니다. 저평가되어 있죠. 자산주로서도 괜찮고 또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도 괜찮은 종목. 현대백화점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고 10만원 위에서 오랫동안 물린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를 목표 삼아서 대응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표시한 자리 보이시죠? 여기가 스윙의 패턴으로 보는 목표 지점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통신주로 대표되는 KT도 CT가 뽑았네요. KT도 최근에 많이 올랐었어요. 그리고 2월 6일에는 삼성전자처럼 시초에 30%까지 뺐다가 올렸는데요. 세력들의 장난질이라 보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갔던 최고점은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KT 역시 내수로 대표되는 현대백화점처럼 내수로 대표되는 그런 종목이라 할 수 있는데 신고점을 갈 수 있겠습니다. KT의 영업이익 현황도 괜찮죠. 2조 3천억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은 14조 등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0조 가도 무방한 종목입니다. KT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KT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서 신고가 경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염두하시면 되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1조 5천억의 영업이익 그리고 시가총액 30조 정도 되는데 HD 현대일렉트릭은 약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을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LS 일렉트릭은 저평가 측면이 있습니다. 8,300억의 영업이익 대비로 시가총액 18조입니다. 1조 정도 간다고 보고요. 1조 정도 간다고 본다면 시가총액 20조 가도 되는 종목이 LS 일렉트릭이고요. LS 일렉트릭은 수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과 관련된 이 회사 LS 일렉트릭 긍정적으로 봅니다. HD 현대 일렉트릭보다 LS 일렉트릭이 좀 더 긍정적이다. 파라다이스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역시 이제 내수로 대표되는 종목인데 2,400억의 영업이익 그리고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입니다.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정도 가도 되겠죠? 2조 5천억에서 3조를 가도 되는 종목입니다. 파라다이스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춘절이 다가오니까 춘절 호황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월봉을 봤을 때는 여기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보유하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라다이스 긍정적으로 보면서 월봉의 목표를 정해놓고 대응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영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CT에서 보는 선호주 여러 종목을 알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긍정적인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유젠테크, 또 현대모비스, 현대백화점, LS일렉트릭, 파라다이스 이 종목들은 긍정적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증시 캘린더도 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문 기준으로는 0710 코드번호 0710을 통해서 정식 캘린더를 확인할 수 있고 각 종목들의 추가 상장이나 또 보호에서 풀리는 거라든지 또는 신규주 상장, 유상증자 청약에 대한 부분 또 유상증자 물량이 들어오는 부분 이런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식 캘린더 2월의 정식 캘린더를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제 증시는 상승으로 출발하겠죠. 그리고 코스피도 21선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으로 전개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모두 조정을 충분히 마치고 다시 상승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21선까지 오지 않았지만 기준선 26개 봉의 평균입니다. 26개 봉, 과거의 고가와 저가의 평균한 자리 기준선 터치를 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번 주를 힘들게 달려왔지만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혹시 물렸더라 하더라도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안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물린 종목들도 있겠죠. 그러나 다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들로만 안내를 했기 때문에 증가하는 재무, 증가하는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들은 회귀를 하더라. 손해보셨더라도 정신 차리시고 수익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면서 대응하는 다음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말 편입 쉬시고 다음 주 또 시초가 매매로 또 즐겁게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